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저는 결혼 8년 차였습니다.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지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아침이면 남편을 출근시키고, 낮에는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는 일상. 특별할 것 없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남편 박지우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지요. 하지만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늦더라도 연락은 꼭 했고 큰 소리를 내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이 결혼이 조용하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라고요. 시어머니 김정숙은 전통시장에서 평생을 버틴 분이었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말투는 거칠었지만 행동은 빠르고 정확했지요.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 거실 한쪽에 놓인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액자 속에서 단정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 사람이 시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수 씨가 좀 일찍 갔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혼자 애 키우느라 쉽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더 노력해야겠다고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매년 시아버지 기일이 돌아오면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배어도 괜찮았습니다. 손이 데어도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가,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도 저기서 다 보고 계실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남편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안 되죠.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요.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반응이 조금 서운했지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유난히 말이 많아졌다가도 어느 순간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사진을 오래 바라보는 날도 있었고 아예 눈길을 주지 않는 날도 있었지요. 그리고 아주 가끔 그 시선이 사진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질문 없이 그 집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에는 이미 어딘가 어긋난 조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 제사가 산 사람을 두고 지내온 시간이었을 줄은요. 그의 기일은 유난히 빨리 다가왔습니다. 날씨는 선선했지만 집안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갔습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집안에 퍼졌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말을 하다가도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창밖을 내다보셨습니다. 휴대폰도 계속 들여다보셨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대답은 짧았지만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고 상을 차리고
저를 올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시선은 자꾸 어딘가로 흘렀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이 자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해? 계속 밖을 보시고 전화도 계속 확인하시고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잠깐 나갔다 온다. 지금요? 아직 정리도 안 끝났는데요. 급한 일이 있다니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다.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 그 말투는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다시 만지고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상가집에 간다는 사람이 굳이 그렇게까지 단정하게 준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저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님,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 글쎄, 그냥 피곤하신 거 아니야? 아니야, 뭔가 숨기는 느낌이었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눈빛, 짧아진 대답, 그리고 이유 없이 급해 보이던 표정.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며칠 뒤 제 행동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예고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번 더 보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만 좀 해. 내가 이번 달에도 보냈잖아. 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들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아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잠깐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숨이 막힌 것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잘못 들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더 분명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다 끝난 일이야.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저는 급하게 몸을 벽 쪽으로 붙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돈으로 애 키운 거야. 지금 와서 왜 이러는 건데?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발바닥 감각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죽은 사람.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응? 아버님 돌아가신 거 맞지? 남편은 숟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남편은 한숨처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릴 때 사고였어. 그 얘기 엄마도 힘들어 하셔.
그 말은 더 묻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어.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저는 혼자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민센터 기록, 병원 기록, 옛날 사진. 하지만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선을 그은 상태였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 직접 묻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떠올리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 있었습니다. 손을 가만히 쥐었다 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게 더 편한 길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들은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한참 내려보다가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사람 좀 찾을 수 있는데 아세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끊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걸요.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위기의 끝에는 반드시 진실이 있을 거라는 걸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부딪히기보다 차분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작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양시설 관련 정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아니어도 찾을 수 있어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 말은 처음으로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등록된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름은 다른데 연령이 맞습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시설은 오래됐지만 관리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창가에는 햇빛이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분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어깨, 느린 호흡, 조용한 눈빛. 저는 잠시 서서 바라봤습니다. 바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인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계도, 기억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 서연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 말은 그분에게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시설 직원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도 합니다. 익숙한 자극이 있으면 반응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 대답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조용히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연, 아주 작고 흐릿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저 서연이에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잃어버린 시간이 길어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숨기지 않고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변화는 아주 천천히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름 한 글자였고 다음에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 손을 먼저 잡으셨습니다. 서연, 그 부름이 더 또렷해졌을 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같은 시간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 따뜻한 햇빛, 그리고 같은 인사. 변하지 않는 것들이 쌓이자 아버님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썼고 묻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아니라는 걸요.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짧게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저는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 그동안 너무 모른 척했어. 그가 처음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같이 가도 될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와. 준비되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제가 지켜야 할 기준을 먼저 생각합니다.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덮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창밖에는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압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